혹시 당신도 이런 적 있으셨습니까? 분명 조심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던 적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왜 그땐 그게 정상처럼 느껴졌을까 하고 후회한 경험 말입니다. 지하철에서 이번 기회는 마지막입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을 때, 회사에서 이건 당신만 아는 정보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집에서 밤에 혼자 영상을 보다가 남들은 다 벌고 있는데 나만 뒤처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모든 순간에 당신의 판단력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은 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벌어질까요? 이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왜 사기에 속는지, 그 순간 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다시는 같은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어디를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를 심리학과 뇌과학을 기반으로 하나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사기를 알아차리는 기준 자체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기에 당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쉽게 믿었느냐고 말합니다. 왜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말합니다. 심지어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고 단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사기에 당하는 문제는 지능의 문제가 아니고 성격의 문제가 아니며 도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인간의 뇌가 가진 구조적 한계에 있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우연히 속임수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의 뇌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지점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냉정하고 합리적인 사람도 특정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순간 전혀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판단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이미 판단이 끝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더 똑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조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뇌가 어떻게 오작동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같은 방식으로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후회하게 만들기 위함도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앞으로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사람이 사기에 속는 순간 뇌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사기에 당하는 사람은 욕심이 많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 설명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에 속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욕심이 아니라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기 피해자 중에는 소비에 매우 신중한 사람도 있고 투자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며 평소 타인을 잘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특정한 조건이 겹치면 이성적인 판단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모든 정보를 논리적으로 처리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빠르게 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위험을 빨리 감지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속도를 우선시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입니다. 과거에는 생존을 위협하던 신호가 지금은 문자 메시지, 전화, 영상, 제안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뇌는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말 앞에서 뇌는 위협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당신만 알고 있다라는 말 앞에서는 집단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낍니다. 이 불안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한 번만 확인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이 순간 이미 판단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사기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뇌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편도체라는 뇌 구조입니다. 편도체는 감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험과 보상을 빠르게 감지하는 생존 장치입니다. 원시 시대의 편도체는 포식자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즉각적인 행동을 유도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먼저였습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지금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편도체는 실제 위협이 아닌 사회적 신호에도 반응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말,
다른 사람들은 이미 참여했다는 숫자, 당신만 특별하다는 암시, 이 모든 것이 편도체를 과열시킵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의 활동은 감소합니다. 이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하이제킹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이 이성을 납치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의 판단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내려집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구조를 이용합니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감정을 자극합니다. 시간 압박, 손실 공포, 인정 욕구를 동시에 건드립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속았다고 느끼기 전에 결정부터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기가 위험한 진짜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안 속겠다고 말합니다. 더 신중해지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같은 유형의 상황이 오면 비슷한 반응을 반복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과정이 의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뇌는 이미 자동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는 의식적인 통제가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치 놀랐을 때 심장이 뛰는 것을 의지로 멈출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사기 상황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사후 합리화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내려진 결정을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마음가짐만 바꾸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조심하겠다는 다짐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뇌의 자동 반응을 인식하고 그 흐름을 끊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지점부터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왜 몸을 먼저 개입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훈련해야 다음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기를 막기 위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뇌가 흥분한 상태에서는 설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논리를 들이대면 설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이성적인 설명은 이미 작동을 멈춘 뒤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처방은 생각이 아니라 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뇌는 몸의 신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심장 박동, 근육의 긴장, 시선의 방향, 호흡의 속도는 모두 뇌의 각성 상태를 직접 조절합니다. 사기 자극을 받았을 때 몸이 굳고 숨이 얕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뇌에게 지금은 위험 상황이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간단한 30초 루틴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턱을 의도적으로 꽉 다물었다가 천천히 푸는 행동입니다. 턱 근육은 스트레스 반응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턱을 풀면 뇌는 긴급 상황이 아니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시선을 화면이나 상대방에서 떼어 물리적으로 먼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선이 고정되면 사고도 고정됩니다. 시선을 이동시키는 것만으로도 뇌의 과열은 빠르게 식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호흡입니다. 숨을 4초 동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 호흡은 자율신경계에 직접 개입하여 편도체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을 설명 없이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설명은 오히려 판단을 지연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뇌는 언어보다 신체 신호를 먼저 믿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를 마주쳤을 때 논리적으로 상황을 분석하지 않는 것처럼 사기 상황에서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따라서 몸을 통해 신호를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차단 방법입니다. 이 30초 루틴은 사기를 완전히 막기 위한 최종 해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판단을 유예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이 시간만 확보해도 대부분의 사기 상황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즉각적인 처방이 응급 대응이라면 이제부터 설명할 내용은 체질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뇌는 고정된 기관이 아닙니다. 자주 사용하는 회로는 강화되고 쓰지 않는 회로는 약해집니다. 이 현상을 뇌과학에서는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사기에 자주 흔들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판단을 유예하는 회로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빠르게 결정하는 데 익숙해져 있고 멈추는 연습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처방은
결정을 늦추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핵심 키워드는 지연 기록, 비교, 질문, 반복, 거리두기, 중립입니다. 이 7가지는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키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훈련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는 5분 동안 오늘 당장 결정해야 할 일은 없다는 문장을 조용히 반복합니다. 이 문장은 자기 암시가 아니라 뇌에 안전 신호를 보내는 장치입니다. 저녁에는 5분 동안 오늘 받은 제안이나 정보 하나를 떠올리고 이것을 내일 결정해도 되는지 질문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판단을 미루는 행위 자체가 훈련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편도체의 반응 강도는 점차 낮아지고 전전두피질의 개입 속도는 빨라집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면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전 같으면 끌렸을 자극이 조금 늦게 다가옵니다. 그 사이에 생각이 개입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훈련의 성과입니다. 뇌는 단기간에 극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에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 훈련은 사기 예방뿐 아니라 충동 소비, 후회하는 결정, 감정적 판단에 전반적으로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사기를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심리적 원인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인정 중독입니다. 인정 중독이란 타인으로부터 특별하다는 신호를 받을 때 과도하게 반응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사기 메시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신만 선택되었다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당신만 아는 정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인정 욕구를 정확히 겨냥한 자극입니다. 사람은 집단에서 배제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특별함을 보장받는 순간 경계심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정받고 싶은 감정이 판단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준비해도 같은 유형의 자극에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정 중독의 위험한 점은 스스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서 결정을 내렸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보가 좋아 보였다고 말합니다. 기회가 합리적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대체 태도는 명확합니다. 확신이 강해질수록 멈추는 습관입니다. 마음이 빨라질수록 속도를 늦추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겸손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재검토하는 능력입니다. 인정 중독을 자각하는 순간 사기의 상당수는 힘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기는 욕심 많은 사람만 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기는 인간의 뇌 구조를 정확히 노린 공격입니다. 특히 편도체가 과열되는 순간 이성적 판단은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그래서 조심하겠다는 다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자동 반응을 인식하고 끊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급한 결정은 무조건 하루 미루는 원칙을 세우십시오. 시간은 판단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둘째, 흔들리는 순간에는 몸부터 개입하는 루틴을 실행하십시오. 턱을 풀고 시선을 떼고 호흡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뇌는 빠르게 안정됩니다. 셋째, 당신만이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즉시 정지하십시오. 특별함을 강조하는 제안은 항상 한 번 더 의심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밤 최근에 받은 제안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 판단도 내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결정을 하지 않는 선택도 충분히 강력한 선택입니다. 이 작은 연습이 쌓이면 당신의 뇌는 점점 더 안정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기를 피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순간부터 그 훈련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